안녕하세요. 빰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강 곡선으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서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래프 상의 궤적들. 이게 지금 부동산 전체 시장의 혼조세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혼조세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실거래가 상에서는 급매로 던진 가격들이 굉장한 파이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근데 전체 지형도 부동산 우상향 궤적을 계속적인 어떤 분위기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지금 급해졌기 때문에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12월부터 내년 1, 2월까지는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대조정기가 올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규제에 의해서 거래량 줄고 거래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이 도식적 관계에 의해서 하향세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환율시장, 금리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지금 올해 연말 들어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이 외적인 어떤 부동산, 특별히 자산시장의 이 대변화가 중국발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원도 지금 상승폭, 공식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프도 0.20으로 지난주까지는 살짝 올랐다가 이제 이번 주 발표가 나왔는데 0.18로 지금 내려앉고 있죠. 이 속도는 아마 다음 주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이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수치가 빠지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우회로나 틈새를 노리시고 계시다면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이 자본적 기저의 유동성이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미약하다. 지금 증시가 유동성이 거의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르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상으로 백업해주고 있는 자본의 흐름들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거의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 지금 줄줄줄줄줄줄 새 나가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지류부터 말라가죠. 전국, 수도권, 지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실거래가상에서 빠지는 어떤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서울권을 포위해가면서 서울의 비강남권 그리고 강남권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상의 가격 대조정기가 12월과 1월, 2월 사이에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전세가율이 가장 중요한 또 선제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55%에서 60% 선에 도달해야 사용가치가 안정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가가 어느 정도 매매가와 함께 동조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매매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어떤 기저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냉소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전세가율이라는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주 10월 29일 기사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거의 32주 연속 하락세를 지금 향해서 내리꽂히고 있어요. 서초구 중심의 전세가 양상을 보시면 레미안 원밸리 16.2억 떨어졌죠. 37%입니다. 하락률 어마무시하죠. 43억인데 26억이면 거의 이제 절반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신반포자이도 23억인데 9억입니다. 그러니까 40%대를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포 힐스테이트도 36억대인데 22억. 도곡 렉슬 19억인데 8억대입니다. 아크롤 리버뷰도 26억대인데 16억. 대체적으로 50% 선상에서 깨져가지고 이제 40% 선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도권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수원시 영통구 역시도 19억인데 12억. 레미안 슈루 역시도 11억인데 4억 합니다. 파크타운 삼익도 14억인데 8억 7천. 이편한 세상 광교 역시도 14억인데 8억 정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성남시 분당구의 봇들구 단지 역시도 17억인데 12억. 백현동 24억인데 18억. 이거 경기권 전세가도 상당한 어떤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 전세가율이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매매가가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것 아닙니까? 영통구, 과천시, 성남 분당구. 뭐 여기는 매매가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랐었는데 전세가가 못 따라주니까 전세가율이 거의 지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거래가 그리고 거래량 상당 부분 엄청난 변동성 안에 와 있고 자금이 흐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냥 매매가는 처박힐 수밖에 없다. 지금 인천 역시도 지금 7억에서 2억, 그리고 호반베르디움 역시도 7억에서 3억. 형편없죠. 2편에서 송도도 6억인데 3억. 이 50% 지지대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권도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한 40% 정도로 떨어져 버린 이 강남 전세가율은 앞으로 엄청난 양상의 매매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반대급부로 지금 코스피 시장, 금융시장은 지금 JP모건이 오늘 코스피 6천 가능하다라는 또 기사까지 냈습니다. 28일 기사네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더 확대될 전망으로 지금 이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아시아 평균 14.1배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최소 4,000피 찍고 기본 5,000피 가고 최대치 맥시멈 6,000피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 PER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 약 9.2배 정도, 아시아 평균이 14.1배인데 상당 부분 낮죠.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2배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단기적 조정기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이닉스 뭐 몰빵했는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냐, 엄청난 이제 패닉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주식 잘 모르다가 뭐 오른다 하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을 다 집어넣은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들 역시도 조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단기 조정 현상이 왔는데, 12월 가면서 산타랠리와 동시에 1, 2월 정도 되면 4,000피, 5,000피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선순환되는 자본의 유입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 JP모건은 한국 기업의 2026년도 이 증가율을 3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 기업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외국인 자금뿐만 아니라 내국인 중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국내 수익률이 좀 쏠쏠하게 생각되지니까 이 역주행해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는 어떤 이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특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동네 아줌마들도 지금 산다라는 어떤 분위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12월과 1월은 거의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한 20만원까지 맥시멈 바라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한 80만원 정도에서 90만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어떤 수치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는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10만원 선상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3만원 정도. 그러니까 60만 피가 많이 깨진 상태였고, 지금 삼성전자는 10만 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에 나스닥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내리면 죽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죽고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일단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AI 거품론이라는 공포가 쫙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 그죠? 이게 거의 날아갈 것 같은 공포가 엄청나게 지난주에 밀려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실질적으로 억가라고 해서 억지로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뭐 스스로 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요런 이 주식 시장의 금융 변동성 상당히 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유동성은 이 평균 잔액 4,400조 M2 평균 잔액 대비 8.1%가 이 광의 통화가 증가를 했는데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었죠. 그만큼 요 자금은 늘어난 만큼 코스피 유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만큼 유입되는 자금이 큰 시장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분수가 한꺼번에 막 쫙 하고 그냥 분수쇼 할 때 이런 식으로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요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상당히 또 인상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 금액은 9.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니까 당연히 거래 금액 주는 거 당연한 함수 관계고요. 거래 금액은 거의 9%, 10% 가까이 지금 준다는 얘기는 12월 들어서 더욱더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 한 15%에서 20% 가까이 거래 금액이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자본이 뒷받침해 주니까 올라가죠. 근데 부동산은 자본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처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원리 아닙니까?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를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아, 이러다가 정말 이번 기회에 나는 집을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다시 이게 서울 집값이 꿈틀꿈틀거린다. 11호 대책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주담대 금리가 7%, 8% 갈 가능성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돼지저금통 빡 깨가지고 본인이 뭐 축적해 놓은 어떤 자금 어떻게 쓰든 유용해가지고 최대 6억까지 좀 땡겨와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서울 자산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은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머니가 돌지 않는 시장은 굉장히 식어갈 가능성이, 그것도 급격하게 식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사실은 좀 인지를 꼭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6년 전 나왔다, 뭐 2019년, 2018년에 나온 가격으로 청량리 롯데캐슬 이번에 무슨 이집집 새 채가 나왔죠. 여기 10개 열차 노선, 60개 버스 노선, 청량리역이 뭐 어마무시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토호제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무슨 이집집이 나와도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형태라서 15제곱을 넘지 않으면 대지 지분이, 그러면 허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토호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대지 면적, 대지 지분을 보면 11제곱 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제곱 밑으로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토호제 적용받지 않죠.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상복합 단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무주택자라면 일단은 한번 자세하게 좀 체크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역이 25개구가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순이 집집인데 대지 지분이 11제곱 밖에 안 돼서 이게 지금 토호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그래서 분양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10억입니다. 이게 6년 전, 7년 전 가격인데도 청량리 쪽 롯데캐슬이 워낙에 당시에 분양가를 펌프질을 해가지고 고농축으로 지금 내놨었는데 지금 이게 2배가 올랐죠. 21억까지, 22억까지 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뭐 주상복합, 고층 빌딩처럼 생긴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새 채가 나왔죠. 84A와 84D. 또 좀 선호도가 높은 84제곱으로 나왔고, 주상복합이라서 좀 체감적으로는, 그러니까 아파트 84제곱보다는 조금 작게, 협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월세는 어떨까요? 한 8억 9천, 9억 정도 되고요. 매매는 최근에 19억 5천 찍었는데 매물로 21억, 22억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18억까지 찍었죠. 그리고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매매가가 내려가는 어떤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은 21억. 뭐 집주인들이 뭐 호가세 내릴 생각을 뭐 청량리 쪽도 잘 안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급매로 나온 가격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후려쳐야지 누가 집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 매물 가격으로는 집어가기 좀 힘들죠. 근데 뭐 계속해서 매물은 걸어놓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매물도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메리트가 큰 거죠. 제일 좋은 메리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뭐를 말하느냐? 전세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전세가가 얼마다? 9억 가까이.
8억 5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가가 10억 정도니까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계약금 10% 내면 1억 500만 원 정도 내가 킵하고 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일단 세입자를 들여서 잔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84A, 84D 전형적인 84제곱 형태의 평면도고 84A가 조금 약간 틀려 있죠. 예. 방향이 좀 동서남북으로 좀 타워형, 전형적인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4D 같은 경우는 이제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접수는 12월 1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예요.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내가 당첨되고 내가 자금 부담 때문에 못하겠어 하면 그냥 다이 시켜도 됩니다. 핸디캡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 법적인 어떤 제재 안 받고 청약 자격 제한도 안 받으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한번 던져본다 라는 식으로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청량리역,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여기에 더해서 GTX B, C 노선까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노선 플러스 알파까지 합쳐서 한 10개 노선이 지나다니는 그런 어떤 교통 허브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곳은 좀 상대적으로 6, 7년 전에 분양가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분양가로 나오면 거의 뭐 20억 가까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일단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2월과 1월, 2월이 한국 부동산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건 중국 이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한 번 더 한파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왕커가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서 채권 부분에서 134억 위안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이 위안을 쏟아 넣었는데 이게 무려 1억 2천만 채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줄 사람이 없다. 중국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분양가를 고농축해서 계속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 그리고 그 고농축된 아파트 가격 딱 잡아버리면 그냥 완전히 인생 역세인데 사줄 사람이 또 없잖아. 그만큼 중국도 부동산 부분에서는 이제 5년 동안 장기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12월 말 내년 1월에 거의 아시아 시장의 부동산 시장 굉장한 어떤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예의주시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위기 중에 가장 큰 뭐 금융위기야 급급에 맞먹는 중국 부동산의 붕괴가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 축소되고 경기 침체, 공급 수요 불균형, 완전히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분양시장, 고스란히 지금 한국 시장 대변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금리 상단은 주담대 7%대를 찍고 있어서 섣불리 내가 대출 받기 위해서 진입했다가는 거의 그냥 맷돌 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변동 주담대 금리는 아마 8%까지 충분히 12월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카드론 지금 창구에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지금 거의 셧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카드론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부족한 현금 채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20%입니다. 금리가.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21%, 22%까지 갈 공산도 높아요. 그래서 연간 이자 부담 증가하고 상환 부담 가중되고 신용도 하락 위험 아주 큰 카드론 금리 자체가 굉장한 또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주담대 부분이 지금 덜미를 잡고 있는 것도 지금 5년 전에 연끌하신 분들이 2% 금리를 물었는데 지금 6% 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 돼봐요. 그냥 경매 완전히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위험한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중국 부동산이 이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부동산이 그대로 직격입니다. 그대로 맞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무순위 줍줍 같은 뭐 6년 전, 7년 전에 나온 롯데캐슬 같은 것은 내일 모레 또 시작이 되니까
여기도 좀 잘 지켜보시고요. 아무튼 기회를 좀 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